대표님, 한 장관과 함께 또 주목받는 인물이 대장동 일타 강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측근을 통해서 측근 발의죠. 이재명 잡으러 개항을 간다 이런 관측 보도가 나왔는데 원 장관이 21일 날 이 당정 협의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원 장관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그 문제를 물었겠죠. 원 장관이 확실히 얘기를 했더구만요. 아주 저는 원 장관이 정말 이 지금 난관에 빠져 있잖아요. 혁신위가 친윤 중진들, 핵심 실세들 불출마나 험지 출마해라 하는데 말 안 듣고 있어요. 묵묵부답이고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들고 있어요. 버스 92대 몰고 단합대회 나가고 대들고 있어서 당이 지금 완전히 수렁에 빠졌는데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꼬를 터준 거죠. 그렇죠.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어떤 도전 희생도 당을 위해서 다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에 어떻게 보면은 모범을 보인 거죠. 저는 대권 주자로서 정말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본인을 위해서도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죠. 이번에 대권 주자로서 완전히 위상을 굳혔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아무나 안 뽑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뽑아요. 원희룡 장관같이 전국 학력고사 수석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안 뽑아요. 역경 극복 스토리, 본인이 얼만큼 희생하고 손해를 받느냐, 이게 투표할 때 점수를 주거든요. 나 어디든지 갈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몸을 던지는 그렇죠. 그릇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적이 많은 이재명하고는 좀 다른 면모 아닙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잘했다고 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바로 대통령 밀월광 레임덕으로 빠지고 식물 대통령 지금도 탄핵 얘기 민주당 정신없는 놈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과반수 안 돼봐요. 바로 탄핵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조국처럼에. 그렇죠. 이 사람들 지금 계속 탄핵 얘기를 하면서 반윤연대로 뭉쳐야 한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도 너무 어떻게 보면 구세주처럼 고마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을 위해서 멸사번공, 개인을 던져서 공을 세워서 했고 또 남는 장사다.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개항을 출마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4가지 저는 불가론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의사 출신인가요? 뭐 그분이 나왔을 때 거의 다 박빙으로 관련 사람 사실상 이긴 거예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민주당 텃밭에 적지에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묻지마 이재명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개딸들이 아마 개항으로 몰려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살릴 거예요. 거기에 싸우러 갈 필요가 있느냐.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장군하고 다른 게 그거잖아요. 둘 다 열심히 싸웠지만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 때 율돌목으로 적군을 끌어들여서 싸웠고 원균 장군은 일본이 원하는데 허겁지겁 가다가 칠전장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애국자예요. 산으로 내빼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전장을 함부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삿바 주도권을 쥐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텃밭이라는 거 또 하나는 프레임 전환. 이재명 단죄. 이게 내년 총선의 화두가 돼야 되는데 자칫 윤석열 대 이재명의 내년 총선 싸움을 대통령 선거에 한 2번째 전쟁을 왜 이재명 텃밭에 가서 불리한 여건을 갖고 하냔 말이죠.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재명 죽고 사는 거에 따라서 온 이 선거판이 좌우가 흐름이 프레임이 글로 빠져요. 이재명 정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또 하나는 대권 주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객 공천이라는데 자객은 진시황 그 자객 형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명하죠. 그렇죠. 영화 영웅에도 나오고 하는 사람인데 자객은 얼굴이 안 알려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같이 너무 거물이 자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번째로는 이긴들 뭐하냐 이거죠. 이재명은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근데 왜 원희룡 장관같이 대권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되고 지도자급이
거의 이재명 잡범 하나 잡으러 거기까지 가요. 이재명이 깜빵 들어가 버리면 뭐 끝입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은 그냥 하나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찬성 반대 개항 의뢰 가는 거 찬성하는 사람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분들도 깃발을 높이 들어서 한번 해봐서 거기서 이재명을 이기면 정말 이 전선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동조를 하는데, 저는 대권 주자는 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대권 주자 국민의힘 많지 않아요. 한동훈, 원희룡, 뭐 오세훈 요 정도?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험지를 그 대신 가라. 수도권에 험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쪽에도 지금 험지거든요. 그렇죠. 고향도 다 그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심상정 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고향하고도 많이 맞아요. 거기도 개발이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혁신이 이제 행동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분 장관이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다. 두 분 장관이 누군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희룡, 그렇죠. 한동훈 장관 아니겠나 이렇게 그렇죠. 추측이 되는데, 한 장관과도 만나려 한다. 장관님들 슬슬 시작하는 게 혁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희룡 장관도 꼭 개항을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에서 원하는 것, 당을 위해서 나한테 희생하고 헌신을 하건다면 나는 그건 마다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세를 친윤이나 중진들도 좀 가져라.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출마하는 거는 당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략적인 포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용감하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볼 때는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회주의들 아닙니까? 좋은 건 다 빼먹고, 다 이 몸을 바칠 때는 다 빠지고, 언제는 대통령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하다가 지금 나는 대통령하고 내가 무슨 관계야? 대통령이 지시해도 난 안 들어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지역에서 활동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 전체로 보서 할 때죠.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볼 때는 진짜 원희룡 장관하고 한동훈 장관이 천군만마죠. 당에 수렁에 빠진 당에 물꼬를 틔워주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도 사실 양쪽 눈치 보면서 지금 몸보신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주 장관이 이렇게 나서주니까 되게 고마울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또 원희룡 장관, 사실은 이런 행동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해요. 거기 그렇죠. 4선, 5선 중진 의원들도 많고, 그렇죠. 내놓으라는 의원들이 많은데, 한 사람, 초재선들, 정말 패기 넘치는 그런 초재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고, 뭐 복지안동이라고 합니까? 땅에 엎드려갖고 지금 눈알만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냐, 어느 줄을 서는 게 내가 공천받나.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총선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에 장관들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장제원, 누가 봐도 그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 당장에 버스 92대 몰고 4천여 명 몰고 산악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통령은 지금 미국 갔다가 와서 하루 겨우 눈 붙이고 또 다시 영국 날아가고 또 엑스포 유치한다고 또 프랑스 가고 이러는데, 안에서 이 사람들의 대통령 측근의 목표는 뭐냐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사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자기 정치하는 게. 그리고 또 당이라든가 그렇죠. 국가라든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대통령 들어와서 얼마나 대통령 이름을 많이 팔아먹었어요. 사람 뭐 여기저기 박아놓고 다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모르는 척 하고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빨리 깨지 않으면은 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민주당이 나빠서 국민의힘으로 저절로 표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매력 요인이 있어야 돼. 매력 요인. 그건 뭡니까? 서민 보수, 개혁 보수, 젊은 보수,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죠. 지금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앉아서 떡이나 먹겠다. 누워서 감 떨어지나 기다리겠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이 표 안 줍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시길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